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무더웠죠. 그렇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이미 장마가 끝났다는 분석에 올 여름에도 한반도 최고기온이 40도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폭염 대응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먼저 경북을 보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3+1 제도를 도입했는데 마을 순찰대를 동원해서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그리고 취약계층 여기에다가 산불 피해 주민들까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를 보면은 온열 질환자를 응급 처치하기 위해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현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세밀한 폭염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은 달성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달성군이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달성군의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재훈 달성군수는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 교통 인프라 확장과 복지 및 교육 사업 지원 분야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대구 산업선 건설, 노인 일자리 예산 편성,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 등이 성과 사례로 언급됐고요. 또 군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 공무원에게는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군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7만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유소년 축구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 소속이었던 화원초등학교 축구부를 달성군청이 인수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화원초등학교 축구부는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를 다수 배출한 지역 유소년 축구의 핵심팀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달성군은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아동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이 관할하던 화원초등학교 축구부를 달성군청이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달성군이 유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유소년 스포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소년 체육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통해서 축구 꿈나무들이 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달성 톡파원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대구에서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달성군에는 권역별 거점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거점 공간을 두 톡파원이 소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불러보겠습니다. 달성 톡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달성 특파원 박진희입니다. 저는 마을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문화 예술 관련을 기획하며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화원의 핫 이슈인 문화 우체국을 소개하려 이곳에 나왔습니다. 짜잔! 네, 1922년도에 처음 화원 우체국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36년 동안 버려진 곳을 저희들 손으로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22년도부터 저희가 만들어왔던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다 비워졌던 정말로 폐허였던 곳이었거든요. 처음에 이곳은요, 자초밭이고 쓰레기더미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 송이 한 송이 이걸 식재를 하고 가꾸면서 지금 형태의 아름다운 정원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의 캐릭터 제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제의 울음소리는 지지배배 지지배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주민들의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작업한 작품들인데요. 어느 날 소란스러운 음성들이 죽어가는 건물에 웅성웅성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웃음으로 물소리, 망치소리, 땅 파는 소리 하루가 다르게 환하게 달라진다. 날마다 달라지는 우체국은 사람들의 웃음으로 매일 문을 연다. 오늘은 정기회의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작은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 택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어르신들 찾아가고 아니면 기관 같은 데 찾아가서 저희가 즐겁게 해드리고 오는 문화를 저희가 배달하고 온다는 취지로 뭐 갔다 왔던 거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바깥에 텃밭 그리고 우리 정원 꾸미고 있고요. 이 텃밭하고 정원이 이 주민들한테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눠 가시기도 하고 수확해서 나눌 때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법정문화도시 달성 하원건역의 자랑 문화우체국을 만나보셨는데요. 누구나 이 공간에 오시면요, 주민들과 소통하고 예술과 멋의 감성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곳 체험도 할 수 있으니 많이 놀러 들어오세요. 개굴. 키키 까까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끝난 줄 아셨죠? 아직은 아닙니다. 문화도시 건역은 모두 4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현풍, 육아, 구지 건역, 하원, 옥포, 농공 건역, 다사, 하빈 건역, 그리고 가창 건역입니다. 방금 보신 하원 건역 문화우체국이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면 이어서 소개해드릴 이곳은 비영리 단체와 주민들의 아지트이자 사랑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특파원이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달성특파원 박용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공간은 법정문화도시 달성에 위치하고 있는 다사하빈 건역의 거점 공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짜잔! 이곳은 원래 파출소였다가 또 치안센터였다가 주민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이렇게 하단도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화분도 심고 예쁜 보라색 간판을 달면서 다사로운 다사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벌써 벨벳 클래스 수업이 시작 중인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사로운 다사에서 운영 중인 벨벳 클래스는 주민이 강사가 되고 또는 주민이 학생이 돼서 서로 멘토멘티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오늘 강사님 누구실까요? 손 한번 번쩍. 안녕하세요. 오늘 하게 된 수업은 저희 네일샵에서 하는 네일 아트를 집에서 혼자 개인으로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네일을 간단하게 배워보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제 다 여럿이 공유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예쁘게 하고 가면 저도 좋고 즐겁죠. 네.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사실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또 문화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너무 특별했고요.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클래스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예뻐요.
여기는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전문 예술 동아리라기보다는 주민생활문화 동아리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공간을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활동 중인 동아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동아리는 묵향회라고 한국화를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문화공간을 첫 번째는 무료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첫 번째였었고, 달성군 중에서 이 다사라는 지역에 산다는 게 이게 시골이라서 조금 그렇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문화공간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짱이십니다. 다사로 이사 오세요. 8월에는 다사에서는 다사문화축제가 이어지고 하원에서는 가족문화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때는 함께 오셔서 문화의 정취를 함께 느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달성으로 놀러오세요. 네, 달성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거점별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년 연속 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 거점 지역 주민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우수 문화도시답게 주민들이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그동안의 도정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경북은 민선 7기 때부터 바꿔야 산다는 슬로건 아래 실용 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결과 공약 이행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최상위 등급을 기록했고 예산 규모도 6년간 3조 6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는 새 정부 정책에 맞춰 7대 광역 공약과 경북형 ABCDEFG 전략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한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화, 특별법 제정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6대 산업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까지 이렇게 6개 전략 산업들이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서 언급한 6개 분야에다가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까지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미 경북은 37개 정책 특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4개의 특화 단지를 가진 유일한 지방 정부입니다. 경북이 가지고 있는 산업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경북형 전략 산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가 음식 조리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오늘 저는 경북 예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전국에 있는 종가들 중에 이 경북에 무려 30%의 종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종가라고 하면 우리 집안의 어떤 문화, 예법 이런 것들을 이어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경북문화재단에서 이 종가 음식을 배울 수 있는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고 해서 나왔거든요. 우리 자세한 얘기 관계자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아니 종가 음식 클래스가 조금 독특하긴 한데 이 클래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종가 음식 쿠킹 클래스는 경북 종가 종부님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10개 쿠킹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디저트 위주로 해서 경북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와, 근데 여러 가지 뭐 쿠킹 클래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종가의 어떤 다양한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종가 음식을 또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가 음식이라고 하면 좀 격식 있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제 경북 도민을 대상으로 종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하게 느끼셨으면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종가의 종부님들이 직접 나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5회차만 진행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마감이 되어서 올해는 10회차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해 수업도 벌써 마감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이것도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그럼 내년에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쉬우신 분들은 내년을 또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클래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같이 들어가실까요? 야,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뭔가 이 종가 음식이라서 그런가 이 건강한 냄새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딱 봐도 우리 종부님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종부님. 네. 와, 오늘은 이 종가의 종부님이시면서 강사로 또 나오셨습니다. 그죠? 어디 이 종가의 종부님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동 도산의 노송정 종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태계 스님 태어나신 집이에요. 태계 이양 선생님. 예. 역사가 570년쯤 됐습니다. 와, 그런 종가의 종부님으로 계시면 좀 자부심도 굉장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뭐 사람들이 제가 했는 노력보다 훨씬 칭찬이 많이 와요. 이게 또 겸손한 자세까지 저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강사님이시니까 오늘 이 종가의 음식 중에 어떤 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 도산에는 산간 지역이고 또 음식물이 흔하지 않아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철에 나오는 식자재 가지고 이제 저장식품으로 가령 뭐 전과를 만들어서 손님 접대를 하고 금방금방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제 손님은 많이 오고 필요에 의해서 제가 늘 해보는 전과예요. 그래서 오늘 인삼 전과를 준비를 하셨는데 와, 이 향이 인삼 향이 지금 온 강의실에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걸 직접 그러면은 진짜 이 종가에서 손님들 대접하고 하시는 디저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인삼이란 어떤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양식품으로. 그래서 이제 전과해 놓으면은 오랫동안 손님들 접대할 수도 있고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그렇군요. 오늘 또 많이들 소개를 해주시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게 이게 이제 인삼전과 맞나요? 와, 진짜 예뻐요. 아니 그냥 꽃이 올려진 거 아니에요? 예, 꽃은 장식으로 한 건데 이 식자재거든요. 꽃이 로즈마리랑 식용꽃인데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잖아. 맛이 더 있거든. 그래서 이 장식을 좀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맛을 봐도 될까요? 제가 먼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식감도 좋죠? 아니, 이게 인삼 식감이 아니라 식감도 정말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젤리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와, 정말 맛있네요. 예,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이런 거를 해서 저장해 놓으면 벽장에 깊이 저장해 놓으면 고급 손님이나 멀리서 오신 손님이 아주 술안주로 해서도 좋아해요. 그렇구나. 우리 또 강사님으로 많은 이제 수강생들에게 이 종가의 음식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수업해 보시면? 젊은 세대가 많이 오시는데 물론 뭐 비스케트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런 전통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배워서 이거는 조미료나 뭐 요새 화학식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니 아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와 비슷한 식자재 가지고 제철 나는 과일 가지고 가령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전과화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음식을 가지고 오셨군요. 오늘 아무튼 너무 귀한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배워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바쁘게 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이거 인삼종가 지금 막 네. 완성이 되어 가는 중인가 봐요. 그죠? 네네. 아니, 이게 수업을 좀 많이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많이 듣지는 않고 네.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수업을. 그래서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고 네. 제가 이제 수업에 한 전번하고 해가지고 한 4번, 5번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유익한 클래스인 것 같아요. 뭐 예. 직접 진짜 이 배운 걸 가정에서도 활용을 하시고 해보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혼을 앞둔 딸이 있어가지고 이바지 음식이나 막 이런 거에 저는 조금 활용을 하려고 열심히 배웁니다. 너무 행복한 딸이다, 그쵸? 너무 좋네요. 네. 또 이런 클래스가 또 있으니까 종부님들이 또 직접 해주시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저 쉽게 접하지 못한 그런 이런 클래스라서 더 의미가 더 깊죠. 종부님들한테 직접 또 수업을 들으니까.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완성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네, 고맙습니다. 다 돼서 우리 주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주인님. 아니, 지금 이 전통 문화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하시는 종부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또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경북문화재단에서 이 경북문화를 조금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하시는 계획하시는 활동들도 있으시다고요? 올해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최될 예정인데 저희는 한식이나 한복 같은 오한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진짜 요즘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끼니 때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한 끼 한 끼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종가 음식처럼 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음식은 그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과 더불어서 우리 경북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활동들이 경북 문화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찬에서 예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니. 제니. 너는 따뜻한 커피처럼 나에게 편안한 휴식을 줘. 너는 따뜻한 커피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나. 좋아. 저건 너 조그만 호소이야. 아하. 이히. 개구리 너총하긴 살았는데. 아하. 히히. 40이라 되도록 장가를 못 가.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아싸 몰라. 아싸 몰라.
네, 채훈이의 1년간의 성장기를 저희가 짧게 보고 왔는데요. 지난해 7월에 태어난 공주님입니다. 이제 8일 뒤면은 딱 만 1살이 되는데요. 네, 채훈이가 낯가림도 안 하고 잘 웃어서 어딜 가든 귀여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좀 어려워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 이영진님, 엄마 한소영님이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세 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우리 집 막둥이 채훈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오빠 언니랑 잘 지내며 자라죠. 아빠, 엄마, 오빠,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하셨어요. 네, 채훈 공주가 늘 밝은 미소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성구는 신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진 주차장은 대지 면적 3,705제곱미터, 연면적 5,780제곱미터로 총 13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평일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목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주말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층은 약 2,900그루의 나무와 조경시설로 꾸며진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매시장, 고산도서관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으니까 앞으로도 편리하게 신매시장에 오셔서 장도 보시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성구는 앞으로도 주민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네, 주차장이면서 녹지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이 되겠습니다. 네, 신매시장이 수성구에 있는 전통시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편인데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가 직접 찍고 먹고 소개하는 우리 동네 맛집 순서인데요. 오늘은 어느 동네 맛집일지 그 동네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우 맛집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밑반찬들 보이세요? 이런 이 밑반찬들이 다 손수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갈비살부터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 영롱한 때깔이 보이시나요? 이 구워지는 마블링 좀 보세요. 마블링 좀. 와, 이게 진짜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소금에 살짝. 그냥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네요. 와, 다음은 양파장 한 입에. 와, 다음은 여기서 손수 만드신 화채와 먹어보겠습니다. 이 한 점 올리고. 와, 말아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 딱 두 점을 딱 올려서. 슝! 이 마블링 대박. 이게 특 갈비살입니다. 살칠살과 안창살. 지금 맞아요. 와, 사장님이 구워주시니까 와, 고기에 육즙이. 이 안창살 나머지 한 점은 국수에 한번 안창살 한 장 올려서 싸서. 우와, 된장찌개 딱 한 입 딱 떠서. 우와, 와, 여기는 육회 비빔밥. 육회, 와, 이게. 와, 여러분, 최고 등급의 소고기가 먹고 싶다면 대구 수성구로. 안녕. 오늘은 정말 더 참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맛있는 집을 어떻게 혼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고기 먹을 때 우선 소금에
하나 찍어서 한 점을 먹고요. 그리고 야채와 함께 먹다가 마무리는 냉면으로 하는 편인데 우리 정성욱 기자는 어떻습니까? 장준희 아나운서 많이 드시네요. 좋아합니다. 네, 저는 안창살과 살치살 그리고 토시살, 안심까지 이 부위별로 고르게 잘 먹습니다. 네, 역시 많이 드시는데요. 네. 네, 특히 좋은 부위를 골라서 드시는데 고기는 어떻게 먹어도 다 맛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수성구 소고기 구이집 맛집 리스트에 또 추가해두겠습니다. (2025년 3분기) 경산 희망기업으로 주식회사 세안전기가 선정됐습니다. 세안전기는 1989년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경산시의 로컬 기업인데요. 휠로더와 굴착기, 고속전철 부품 등을 생산하며 건설기계, 철도, 방산 분야에서 핵심 부품 생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자동차 제조사와 공식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점이 높이 평가돼 이번 분기 희망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분기별로 희망기업을 선정해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4천만 원 규모의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7월 1일 경산시 제16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열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데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경산시는 2023년 3월에 제15호 회원이 가입한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고액 기부자를 배출했는데요. 전국적으로 고액 기부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며 지역 내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경산시는 지역 나눔 문화를 선도하며 공연, 벼룩시장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모금을 진행하는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2년 만에 16번째 기부자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 속에서 이 고액 기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같은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부하면은 또 여행 기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관광지가 참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산 남천 둔치 꽃밭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답 남천이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면 좋아요. 바람이 탈랑탈랑 불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경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과정 후보학교를 공식 승인받았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학교는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 초등학교인데요. 지난 6월 구미원당 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 아이비 후보학교 지정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대 안동부설초는 삶이 있는 배움,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학생 주도 수업과 교사 협력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 바칼로레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중심의 탐구 학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자기 주도성, 국제적 소양을 갖춘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방식인데요. 현재 경북 지역에는 40개 아이비 탐구학교, 8개 관심학교, 2개 후보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제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경북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는 교육부와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경북 학생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12개 종목, 선수 79명과 임원 및 보호자 35명 등 총 114명이 참가했고요. 금메달 40개와 은메달 19개, 동메달 11개 등 총 70개의 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순위 전국 4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해단식을 기념하는 공연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오눌림 앙상블과 교사밴드 목욕커가 출연해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두가 제약 없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 학생 체육 지원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구미 원당초등학교가 경북 최초로 아이비 후보학교로 승인을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가 두 번째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북형 아이비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서 이 경북형 아이비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경북에서 두 곳의 학교가 지정됐는데요. 경북형 아이비 교육 정책이 그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서머스쿨 연수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교사와 학생 모두 아이비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영천시는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는 별난장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별난장은 영천의 청년 창업가와 경주, 포항, 대구 등 인근 지역의 창업가 33팀이 참가한 복합 문화 행사인데요. 음식 시식,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별무리 아트센터와 상상창고는 방치된 농협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건물로 지난해 미터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영천시의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완산뜨락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난장을 통해 이 공간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영천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영천시는 별난장을 비롯해 금오장 팝업 스토어, 청년고리 로컬 마켓 등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청년이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천 청제비가 보물로 지정된 지 56년 만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됐습니다. 청제비는 신라 법흥왕 시기에 세워진 비석으로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저수지인 청제의 축조와 수리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화유산인데요. 신라의 토목 기술과 재해 대응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는 데다 비석 양면에 명문이 새겨진 사례가 드물고 현재까지 원위치에 그대로 보존됐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영천시는 기존 국보인 거조사 영산전에 이어 두 건의 국보를 보유한 도시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청제를 비롯한 주변 유적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하고 보존할 전망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는데 거의 반세기 넘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라의 토목 기술과 재대응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국보 지정을 계기로 국가사적 승격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자, 민선 8기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는 시간, 이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에 최기문 영천시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님. 예. 지난 3년 동안 이뤄낸 성과 가운데 가장 주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난 3년 동안 뜻깊은 성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 영천 연장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 첨단 부품 소재 산업지구와 일반 산업단지에 영진, 금창, 한호 등 총 3조 5,500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 그리고 지능형 IoT 부품센터 준공하고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된 것. 또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유치했고 경북 최초로 마늘 경매식 집화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장학금이 4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보현산댐 출렁다리에 관광객이 100만 명 넘게 왔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거조사 영산전에 이어서 그 신라시대 때 축조된 청제비가 이번에 영천의 두 번째 국보로 지정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주요 성과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호 역세권을 교통과 경제, 주거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을 만들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말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영천 경마공원 그리고 금호 일반 산업단지가 주변 역전 사업들도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마공원 역세권 개발의 활력이 영천 전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금호에서 영천 도심까지 연결하는 도심철도 연장 계획도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네, 3년 동안 아주 성과가 많았는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영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이 영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 대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소비가 지역을 살린다는 기조 아래 5월 한 달간 영천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공직자부터 앞장서자는 마음으로 시청 구내식당 이용을 월 2회에서 월 주 1회로 확대를 하고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골목 상권 살리기 캠페인으로 실질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기업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 고경 일반 산업단지 등 5개소 총 11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그 전기차 부품 강소기업 카텍 발레오와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 1,600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줄 수 있도록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해외 시장 개척에도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5월에 관내 15개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해외 무역 사절단으로 인도네시아 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실적의 4배에 달하는
70억 건의 약 670억 원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겨냥한 할랄 인증이라든지 최근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사료, 그리고 현지 생산이 어려운 그 주방 세제 등 각 나라별 시장의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사절단 파견으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기업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맞춤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영천이 이 지난해 전국에서 귀농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영천만의 차별화된 어떤 귀농 정책이 궁금한 데 있습니까? 영천이 귀농 통계에서 지난해 그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민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 융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귀농인 연합회에서도 다각도로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천은 전반적으로 마을 분위기가 귀농에 우호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입소문에 나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영천을 찾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천은 귀농을 돕고 또 활기가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리형 농업 지원 센터를 운영해서 9개월간 그 실습과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귀농인 창업 기반 조성, 주택 수리비 지원을 한다든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또 이웃 사촌 맺기, 집들이 행사 지원 등 귀농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그 발생이 적은 고소득 그 과일의 주산지 영천에서 귀농의 꿈을 실현하여 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정말 뭐 차별화된 정책들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천이 귀농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귀촌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청년 귀촌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을 펴고 계십니까? 청년이 곧 영천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월세 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도심 청년 창업 점포에 리모델링비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특화거리 점포 지원 사업, 그리고 장기 재직을 돕는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사업장 임차료 지원, 그리고 창업 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의 성장과 교류 협력을 돕고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시장님, 영천이 귀농 귀촌 인구도 많지만은 전국에서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비결이 있습니까? 지난해 통계에서 영천의 합계 출산율은 1.25로 전국 시부 단위에서 1등이고요. 또 경북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장려금부터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포함하는 각종 의료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그리고 관내 학생 버스비 무료, 이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거점형 통합 돌봄센터가 구축되고 내년에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까지 조성이 되면 출생부터 청년까지 이르는 돌봄과 교육 지원 생태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탄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BC에서도 그 관련 소식을 많이 전달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결혼, 출산, 청년 정책들 꾸준히 좀 추진을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천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된 힘 덕분에 영천은 많은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선 8기의 남은 1년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영천의 미래를 여는 일에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의 완성을 함께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 폭염 속에서도 동성로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바로 동성로 활성화 프로젝트의 하나인 동성로 놀장 축제가 열렸는데 인파가 상당했다고 하죠. 네,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 동성로 놀장 축제는 지난 5월과 6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이번 달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매주 주말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동성로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생력을 갖춘 축제를 통해서 침체된 동성로 골목 상권의 경기도 되살아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방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란